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조 친박 뭐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어제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사실상 현역 단체장 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발적인 용태를 좀 요구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속마음이 뭔지 지금 해석이 난무하는 것 자체가 공천관리 업무에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언론들은 다 저것이 누구를 겨냥한 거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누구는 아예 공천 못 받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을 관리하시러 오신 분이 왜 자꾸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 정말 의아하고 정치는 내려놓을 때 완성이 된다? 그럼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10년 전에 당대표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당에 다시 오셨는데 공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리를 내려놓는 것과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공천 관리 업무에 전념하시는 게 낫지. 자꾸 저렇게 언론에서 해석할 만한 뭔가를 내놓으시는 것은 예. 당 전체 선거 업무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복장도 언론에서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 복장을 처음 입고 나오신 게 윤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난 바로 다음 날 예. 장동혁 대표가 공교롭게도 절윤 세력과 절연하겠다고 한 딱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뭘 연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 이런 거 다 저희 당의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한다고 예.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 당대표를 10년 전에 하셨던 분 정도라면 그런 의견 또한 다 수렴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가 많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 자그맣게 동그라미를 파서 보니까 진짜 약간 군복을 입은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연출되는 거 뭐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니까 우리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사실상의 자발적 용태를 압박하는 것, 장동혁 당대표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공관위는 누군가에게 물러나라고 할 게 아니라 원칙을 먼저 천명해야 돼요. 원칙이 윤호개인인지 아닌지 헌법인지 반헌법인지 그거 먼저 천명을 해야 되는데 덧셈 뺄셈 문제를 풀지 않고 나눗셈 문제로 가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명을 청년들에게 바꿔라 라고 권한을 줬습니다. 수정 테이프로까지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예. 그런데 안 두 개가 딱 올라오니까 이번에 안 바꾼다. 다음에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놓고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현 지금 공심위원장이 뭔 일들을 하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도전하면 이번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이 주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 청년들이 윤호개인 청년들 보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을 준수할 청년들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원칙이 천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공관위도 굉장히 스텝이 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제대로 된 의지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윤리위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방금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격 대상이라고 많이 일컬어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반헌법은 결코 보수가 될 수 없다. 장동혁 노선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 이제는 결론 내야 된다. 거의 장동혁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여러 생각을 하실 텐데 당 노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설사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에서 가망이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정원호 구청장하고 맞붙을 경우에 더 큰 정치를 표방해서 이 게임의 룰을 좀 바꾸는 필요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당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겠지만 결국 서울 시민들, 유권자들이 오 시장님의 그런 생각을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현역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뭐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핏줄들이 지금 이번에 선거에 도전하잖아요. 구의원들, 뭐 광역의원들 그런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우리 지역구에 온다고 했을 때 유세를 과연 반길 것인가?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라면 절대 당대표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같이 사진 찍히고 이러면 주민들이 그거 찍겠습니까? 윤호계인 후보 인증인데요. 아마 그런 지금 상황 속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이 부분과 분명하게 본인들, 당은 못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전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도 알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만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망나니가 칼에 물을 뿌리며 춤추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서슬퍼런 칼끝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조정의 권력이 뒤바뀌고 누군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여당에서 그런 칼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 줄의 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 얼핏 듣기엔 철학적이고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이 말은 사실상 너 나가라 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특히 이 칼끝이 향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현역 광역단체장들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직후 장동혁 대표가 저윤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한 바로 그날 이정현 위원장은 마치 군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치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잡한 권력 게임의 진짜 속내를 역사적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먼저 핵심 인물들의 전략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문제가 드러납니다. 패널들이 지적한 대로 공천관리위원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원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기준인지 헌법 가치와 덮치주의가 기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덧셈 뺄셈 문제도 풀지 않고 바로 나눗셈 문제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의 토사구팽고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먹힌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천하통일 후 명장 한신을 제거한 것처럼 지금 여당에서도 과거 공을 세운 인물들이 너무 커버린 사냥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세훈 시장의 반격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반헌법은 결코 보수가 될 수 없다며 장동혁 노선을 정면 비판한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나를 제거하려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오세훈의 계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 순응해 공천을 받더라도 서울 시민들이 윤석열 시장으로 보면 선거에서 필패할 수 있다. 차라리 지금 당내에서 어려워지더라도 헌법, 법치, 상식을 내세운 보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는 게 중장기적으로 더 큰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90년 김영삼의 선택과 비슷합니다. YS는 군부 잔재와 손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결국 민주주의, 문민 통치라는 큰 명분으로 밀어붙여 성공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당명을 청년들에게 바꾸라고 권한을 주었다가 안이 올라오니 다음에 하겠다며 사실상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청년들이여 도전하라고 외쳐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역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역 유세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패널의 표현대로 장동혁 대표가 오면 윤석열 인증샷이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제2차 대전 말기 전선의 장군들이 히틀러의 명령을 피하려 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2007년 열린우리당의 전철이 떠오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혁을 명분으로 기존 정치인들을 대거 배제하는 공천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경험 부족과 내부 분열로 인해 당은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파벌의 갈등도 교훈을 줍니다. 특정 파벌이 친총리 노선을 밀다가 민심이 돌아서면 다른 파벌이 원칙과 개혁을 내세우며 등장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윤석열 중심의 강경 친위 노선과 선거를 위한 중도 헌법 가치 노선이 자민당식 파벌 싸움처럼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폭풍 우치는 바다 위에서 선장은 엉뚱한 지도를 보고 항해사는 선원들을 바다로 밀어넣으려 하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현역 단체장들과 후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당 대표와 함께 사진 찍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를 윤핵의 후보 인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반장동혁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현역 단체장들도 생존을 위해 오세훈의 헌법, 법치 노선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천 과정에서 대규모 컷오프가 단행될 경우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러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표의 분산으로 이어져 야당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장동혁 대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당 대표직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당내에서 윤리위 제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덧셈의 정치입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도 끌어안고 중도층도 설득해서 표를 모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뺄셈의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통틀어봐도 내부의 적을 만드느라 에너지를 쏟아부은 제국은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수많은 중국 왕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복장이나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와 원칙의 회복입니다. 이정현 위원장의 정치는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는 말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권력은 나눌 때 커지고 책임은 질 때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 공관위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고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공천을 고집한다면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아주 냉혹한 방식으로 강제적인 내려놓음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 삶과 직결됩니다. 당의 내부 사정보다는 누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이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복잡한 정치 구도의 변화를 계속 추적하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